기업 심리가 코로나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문장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거리는 멀쩡합니다.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2020년과 같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그때는 끝이 있었습니다. 백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서울에서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하나씩 멈추고 있습니다.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멈추고 결국 여러분의 월급이 멈춥니다. 이건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6개월 뒤 여러분 얘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숫자 BSI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BSI 85.1의 실제 의미, 정부 발표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입니다. 둘째, 기업 심리 붕괴가 내 월급, 내 집값, 내 퇴직금에 어떤 순서로 오는지. 셋째,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3단계입니다.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숫자 뒤의 구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백신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기다리면 끝나는 위기였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숫자 오늘 처음 보셨다면 댓글에 처음이라고 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BSI 95.4 여전히 100 아래입니다. 3년 10개월째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3월 102.7 드디어 100을 넘었습니다. 4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4년입니다. 언론이 썼습니다. 회복 신호라고.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랍 안에 있던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85.1 한 달 만입니다. 딱 30일 만에 102.7에서 85.1 낙폭 17.6포인트 4년 만의 희망이 4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85.1은 평균입니다. 평균 뒤에 더 충격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BSI 80.0 이미 에너지 위기 직격탄입니다. 원유가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 BSI 63.2 63.2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00명의 기업인 중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37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63명이 답했습니다. 다음 달 더 나빠진다고. 전기, 가스 업종이 흔들리면 모든 공장이 같이 흔들립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위기입니다. 이 숫자 보고 놀라셨다면 댓글에 숫자 63 써주세요. 2020년 4월 코로나 충격, BSI 낙폭 마이너스 24.7포인트. 2026년 4월 지정학 충격, BSI 낙폭 마이너스 20.3포인트.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바뀝니다. 코로나 때는 언제 끝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백신 개발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그걸 보고 버텼습니다. 지금은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빨리 포기합니다. 투자를 접습니다. 채용을 멈춥니다. BSI가 단순한 심리지수가 아닌 이유입니다. 기업 심리가 무너지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3단계입니다. 1단계, 기업이 투자를 줄입니다. 2단계, 신규 채용이 멈춥니다. 3단계, 기존 직원 임금이 동결됩니다. BSI가 6개월 선행지수라는 게 이 뜻입니다. 오늘의 85.1이 6개월 후 내 월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 침체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번엔 경기 침체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코로나와 다른 이유,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위기는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기가 아닙니다. 밖에서 온 충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립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26년은 모릅니다. 그 차이가 기업 행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 기업들이 투자를 멈췄습니다. BSI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백신이 나온다. 언젠가 국경이 열린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언젠가가 있었습니다. 화이자가 2020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그 타임라인을 보고 버텼습니다. 채용을 잠깐 멈췄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2020년에서 2021년 빠른 회복의 이유입니다. 지금은요?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이 언제 호르무즈를 열겠습니까? 테헤란이 결정합니다. 미국이 언제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까? 워싱턴이 결정합니다. 서울에서 결정되는 게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가 없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시겠습니까? 채용하시겠습니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업은 한 가지만 합니다. 일단 멈춘다. 설비 투자를 멈춥니다. 신규 채용을 멈춥니다. 임금 인상을 멈춥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면 다음 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 기업도 투자를 멈춥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BSI 하나가 시작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BSI는 선행지수입니다. 현재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후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 기업들이 85.1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6개월 후 채용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6개월 후 임금 인상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6개월 후 내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기업 심리가 6개월 후 내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로나 때도 청년 실업률이 있었습니다. 2026년은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높았습니다. 이미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충격이 온 겁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충격이 지금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숫자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3월 3일, 코스피가 하루에 8.1% 빠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강제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튼이 눌린 게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폭락 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3월 9일 또 빠졌습니다. 이번엔 5.99%, 5,25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8.72% 올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됐습니다. 이번엔 상승으로. 위아래로 8%씩 흔들리는 시장.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맞는 방향과 틀린 방향이 아닙니다. 위기의 방향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항공, 자동차, 원유와 직결된 업종들입니다. BSI 80, 63 이미 숫자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방사는 올랐습니다. 전쟁 수혜입니다. 금은 올랐습니다. 불확실성 수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올랐습니다. 에너지 대체 수혜입니다. 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화입니다. 원화 실질 실효환율. 2025년 12월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2026년 1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화가 더 떨어질까 봐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더 오릅니다. 그러면 밥상 물가가 더 오릅니다.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원화 때문에. 이게 원화 약세가 내 삶에 오는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외국인입니다. 원화가 싸니까 한국 자산이 싸 보이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세일 중입니다. 반대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430억 달러어치 샀습니다. 전년 대비 3배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원화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고 있습니까? 사고 있습니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늦게 말할 뿐입니다. 지금 시장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위기 짧게 끝나지 않는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가 다음 6개월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요?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구조가 보입니다.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BSI 85.1,
기업 심리는 코로나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은 올랐습니다. 4.2%.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매년 몇 채의 아파트가 공급되는지 아세요? 2026년 예상치 16,000채입니다. 작년 대비 48% 감소입니다. 서울 인구 950만 명, 1년에 16,000채.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2026년 현재 평당 2,155만 원.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22년입니다. 복권 1등 당첨금으로도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안 듭니다. 이게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단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안전하구나. 근데 아직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100%를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월 이자 부담이 평균 3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떨어집니다.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부동산을 지탱하는 저금리가 에너지 위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ING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입니다. 세입자가 집값의 60에서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2년 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이걸로 다른 집을 삽니다. 이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15%의 집주인이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80%를 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게 연쇄 붕괴의 뇌관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가 열립니다. 유가가 안정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유동성이 다시 풀립니다.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 상태에서 다시 달립니다. 지금이 저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12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금리를 못 내립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금매가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늘어납니다. 2023년 빌라 전세 사기처럼 아파트 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느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 답이 지금 부동산 의사결정의 출발점입니다. 댓글에 녹색이면 1번, 빨간색이면 2번으로 써주세요.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많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마지막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시나리오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드리는 겁니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호르무즈가 열립니다.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BSI가 반등합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재개합니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코스피가 다시 6천을 향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다시 달립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방산, 재생에너지, 필수 소비재, 지금 담아두면 회복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협상 신호가 보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노란색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전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GDP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미룹니다. 채용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BSI는 85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리도 내리지 못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개인이 해야 할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대출 약정서를 꺼내십시오.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금리가 더 오를 리스크가 고정금리 프리미엄보다 큽니다. 둘째, 3개월치 생활비가 아닙니다. 6개월에서 12개월치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12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십시오. 지금은 수익률보다 유동성입니다. 셋째, 고정비를 지금 다시 보십시오. 구독 서비스, 보험, 통신비, 위기가 길어질수록 고정비가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수입은 줄어도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빨간색입니다. 말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전쟁이 확전됩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에서 직접 충돌합니다. 유가가 $150를 넘어갑니다. 에너지 배급제가 실시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자산 보호가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금입니다.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잘 버텼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 주식입니다. 사람들은 밥을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줄이십시오. 지금 당장. 빚이 있는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빚 많은 사람입니다. 세 시나리오 중 어떤 게 맞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통장을 여십시오. 지난 3개월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비상금이 몇 달치인지 계산하십시오. 그게 출발점입니다.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숫자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 시나리오 중 지금 본인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게 어떤 건지 댓글에 1, 2, 3 중에 하나만 써주세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많은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백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을 끝낼 백신은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사라지게 할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만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백신이 없어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이 결정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본인이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준비하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댓글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대출인지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아니면 그냥 월급인지 그 댓글들을 보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부터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너지 위기가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동시에 연결되는지 다루겠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나리오,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